혹시 겨울에는 어떤 텐트를 가지고 다녀야 할까요? 춥고 그리고 난로도 피워야 하고 가족이 같이 생활 공간도 필요하고 그런 동계의 혹한의 시기에 어떤 텐트를 써야 할까? 아마 캠핑 초보라면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민 같이 풀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사심 가득하고 솔직한 리뷰를 전문하는 그람TV의 그냥 남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겨울에 맞는 아주 강력한 텐트를 가지고 후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에어 텐트를 가지고 그 캠핑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하비타프를 가지고 가서 약간 추운 날씨에 사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비타프 설치 후기 남기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구조로는 조금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새로운 텐트를 고민하게 된데요. 바로 친구가 이 거실형, 전실이 있는 구조의 텐트를 쓰는 걸 보고, 텐트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제품 찾아보던 도중에 노스피커 에어 텐트가 그 원래 품절 사태가 심했는데 한시적으로 그 시기에 텐트가 나온다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고 엄청 기다려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노스피크 아식스라고 불리는 A6RS 제품입니다. 이 에어 텐트를 사고 나서 첫 피칭하고 그리고 철수한 후 가정을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끝에서는 그 사용한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피칭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입한 노스피크 A6RX 제품을 첫 피칭하게 되었습니다. 캠핑장은 양평에 위치한 문앤스타 캠핑장인데요. 자갈 사이트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도로변 쪽에 있는 데크 사이트를 예약하고 첫 번째 피칭을 하게 됐습니다. 거실형 텐트를 치기 위해서는 뭐 그 길이가 충분할 수 있는 데크였면 제일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데크였어요. 가로 세로 4m 4m 되는 공간인데 어쩔 수 없이 약간 좀 뜨는 공간이 있고 깨끗한 모양이 아닐지언정 나름 이곳에서 어렵게 예약한 캠핑장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첫 피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캠핑 나가기 전에 충분히 유튜브를 보고 사용 방법을 인지를 했지만 실상 쳐보려고 하니까 쉽지는 않았어요. 우선 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넓은 텐트를 처음 펴봤고 그 텐트를 양 끝을 우선 팩을 하게 되는데요. 팩하실 때 우선 주의하실 점은 테크가 양 끝에까지 공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처럼 치실 때는. 그래서 데크에 쓰는 팩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크백을 끼우고 제가 끈을 다시 붙여서 텐트를 양 끝을 이제 고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해야만 에어를 넣었을 때 자립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에어를 넣으면은 이 빔이 쓰지 않고 막 쓰러지고 그렇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공부를 많이 하고 갔지만 실제로 쳐볼 때 지금 실수한 것이 제일 끝에 지금 끝이 아니라 중간쯤에 팩을 하고 있거든요. 양 끝에 팩을 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중간에 팩을 하다 보니까 일부 바람을 넣었을 때 완벽하게 자립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할 겁니다. 팩을 할 때 평소에는 여름에는 40cm를 많이 들고 다녔어요. 땅이 많이 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르고 해서 40cm를 썼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땅이 많이 얼어 있더라고요. 30cm만 박아도 매우 죽을 것 같습니다. 팩질하다가 팔이 빠져서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본 영상은 지금 속도를 5배속으로 맞춰서 이제 영상을 상향 틀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설치된 시간은 지금보다 5배 더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은 보시면 이제 편집은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설치 시간을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빅 미니로 이제 약간의 상공에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 설치하는 과정을 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우선 펌프를 가지고 이제 각 밸브를 4군데 다 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상위로 올라오게끔 했고요. 입구를 열어둔 상태에서 에어를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세워줘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딱 쓰지를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입구를 열어주고 에어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양 끝에 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끝에서 바람을 넣지 않은 부분은 넣은 부분도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텐트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텐트를 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A6 제품하고 노스피커 A7EX 제품하고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큰 차이점 두 개를 말씀드리면 A6는 개별 빔이기 때문에 네 곳에다가 각각의 바람을 넣어줘야만 자립이 되는 형태고 A7EX는 한 곳에 바람을 넣어도 다 빔이 연결되어 통합 빔이기 때문에 연결돼서 세우기가 더 수월합니다. 물론 이제 단점이 있다면 통합 빔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만약 바람이 샌다면 전체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 뭐 A6는 개별 빔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바람이 새더라도 전체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개가 다 바람이 안 서 있으면 텐트로서의 뭐 가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A6는 보신 것처럼 이게 둥근 형태의 빔이 있다 보니까요. 머리 쪽으로 살짝 공간이 좀 죽습니다. A7EX는 사실 뭐 최상급 등급이고 비용도 한 40만원 이상이 더 비싸다 보니까 모양이 오각형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머리 위 공간도 꽤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부 크기나 내부에 이제 쓰는 공간 크기가 A7EX가 훨씬 더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옆에 다르게 쓰시는 분들 보면서 X6 말고 A7EX를 샀어야 했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뭐 이미 샀는 거 또 사실상 품절인 상태에서 구하기도 어렵고 지금 이 제품에 매우 만족을 합니다. 저렇게 양 끝에 팩을 먼저 하고 했어야 하는데 양 끝에 팩을 하지 않고 시작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텐트를 칠 때 모양이 제대로 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팩을 박으니까 텐트가 완벽하게 자립이 되고 모양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저 팩질 했을 때 진짜 그 팔 아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네네. 아휴,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루프를 씌워줄 건데요. 인터넷에 미리 보고 루프의 위치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틀리게 됩니다. 이거 뭐 아무리 뭐 영상을 보고 공부한다 할지언정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첫 가정에 제가 지금 잘못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루프는 결로를 방지하고 강한 햇빛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 루프를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한쪽이 타프 같이 칠 수 있게끔 길게 나와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시는 텐트처럼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게 해야 하는데 잘못 쳐가지고 다시 빼서 다시 끼우게 됩니다. 출입구와 연동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이 타프가 쳐져야 그 출입구와 연동해서 이제 루프의 긴 부분을 타프처럼 쓸 수 있거든요. 저거 이제 길이가 크다 보니까 혼자서 쓰기 힘들어요. 치기 힘들어. 그래서 한쪽 끝에는 저렇게 끈을 달아서 던져서 끌어당겨서 루프를 완성하게 됩니다. 옆모습인데요. 저 왼쪽은 바로 이제 이너 텐트가 쳐지는 부분이어서 그 공간은 이제 잠을 자는 공간이고요. 이제 크게 세 등분을 봤을 때 중간하고 오른쪽 등분은 전실 형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거실같이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는 저기서 이제 식사도 하고 그리고 뭐 아이가 뛰어놀기도 하고 뭐 그랬던 공간을 썼기도 하거든요. 충분히 세 가족 쓰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계절에도 이제 겨울용으로 샀기는 하지만 여름에도 쓰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네 개의 문을 다 열어주고 앞뒤 문을 다 개방을 하면 충분히 바람이 들어올 것 같고 루프가 있어서 뭐 햇빛 가리는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이너 텐트를 치게 되는데요. 방수포를 밑에 깔아주게 됩니다. 안쪽부터 결합을 해야 하고요. 고리 형태에서 걸어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너 텐트를 치게 되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안쪽부터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특이하게 이번에 치면서 볼 결합하는 이제 이너 텐트 방식을 처음 써봤는데 하필이면 제가 골랐던 제품 중에 한 곳이 그 불량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우 속상했는데 이는 노스피커 연락하니까 매우 빠르게 조치하셔서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셨습니다. 역시 AS는 노스피커다. 노스피커 삼성 같은 뭐 그런 AS를 해준다고 다들 말씀하셨는데 역시 AS 뭐 묻고 따지지도 않고 아주 완벽하게 AS를 그냥 새 제품으로 바꿔주는 그런 과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에 공간은 충분히 넓기 때문에요. 우리 에어매트를 쓰기에 좋았습니다. 2박 3일 동안의 이제 캠핑을 마치고 철수를 하는 과정입니다. 우선 아침에 모든 팩은 다 빼둔 상태이고요. 바람을 빼는데 순식간에 바로 텐트가 바람이 빠지게 됩니다. 워낙 큰 아이기 때문에
아이이기 때문에 철수할 때도 공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데크 위에서 좀 좁기 때문에 하기 힘들어서 앞에 공간에 넓은 공간으로 텐트를 끌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워낙 텐트가 크다 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다 접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그래서 평소 원래 텐트는 캠핑할 때 치고 철수는 저 혼자 하는데 요 순간만큼은 아내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좀 차에 보시면 연기가 나온 거 보이죠? 차에서 아내와 아이가 쉬고 있는데 아이 와이프를 소환해서 같이 접게 됩니다. 큰 이전 거실형 텐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을 접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반이 다 정확하게 접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제가 혼자서 이제 철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우선 안에 에어를 빼야 하기 때문에요. 각각 개별 부분을 누워서 눌러주는데요. 밑에 자갈이다 보니까 매우 아팠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 접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이거 이렇게 가지고 바람이 안 빠지는구나. 에어펌프로 바람을 뺄 수도 있는데요. 넣는 거 말고도 에어펌프로 다음에는 마저 바람을 더 빼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쉽다고 생각해서 그냥 대충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부피가 커서 가만히 넣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보신 것처럼 에어빔을 기준으로 했을 때 텐트를 접어주시면 되고요. 방수포를 가져와서 텐트를 접은 저 긴 형태와 동일하게 방수포를 바닥에 깔아주시고 그 위에 텐트를 접은 것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밥 말듯이 말아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웨빙끈을 먼저 옆에다가 준비해 주신 것이 좋습니다. 이제 무릎으로 누르면서 바람을 빼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다 바람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펌퍼를 이용해서 바람을 빼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웨빙끈을 가지고 결박을 하고요. 다른 쪽도 웨빙끈을 가지고 결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에어텐트 가왕을 거꾸로 뒤집은 상태에서 씌워서 해주면 더 넣기가 더 수월하시고요. 그리고 남은 공간에는 수동 펌프와 네, 그리고 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처음 왔을 때보다 부피가 매우 커진 상태고요. 이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어떻게 영상을 잘 보셨나요? 제가 처음 치다 보니까 그렇게 능숙하지도 못했고 첫 철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깔끔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처음 사용하는데 이 정도 시간이 든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쓴다면 아주 쉬워질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전에 쓰던 노스피크 에어리빙 쉘터보다 조금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설치하고 철수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 적응이 되다면 뭐 이마저도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겨울 캠핑을 떠나서 이 텐트는 사계절 모두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이 텐트를 가지고 이번엔 장박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텐트 끝판왕에서 에어 텐트라고 리뷰를 했었는데 그 에어 텐트보다 더 끝판왕이 또 있더라고요. 네, 이 텐트를 가지고 앞으로 겨울에 캠핑을 무사히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거실형 텐트와 그리고 3인 또는 4인 가족이 쓸 텐트를 찾는다면 이 텐트를 사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놀래라, 깜짝 놀래라. 언제 오셨어요? 아빠, 내는 놓고 살면 돼. 알았어요. 우리 이제 마무리할 거니까요. 지금까지 사신 가득하고 솔직한 리뷰를 장문하는 그랑TV의 그랑남자였습니다. 그